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도봉의 발전을 기대하는 뉴스. 도발 뉴스. 마을미디어 도봉엔 도봉구 발전을 기대하는 뉴스 제6회 방송입니다. 도봉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지난 2회 방송에 이어서 마이크를 다시 잡은 도봉엔 시민기자 이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무더위가 푹푹 찌는 여름 휴가철인데요. 올 여름 휴가철을 겨냥해서 블록버스터 한 편이 나왔습니다. 영화는 아니고요. 책이에요. 오늘은 책 한 권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찌 바다와 계곡만을 피서지랴 하랴. 제목부터 벌써 휴가철을 겨냥했다는 그런 느낌이 팍팍 오는데 오늘은 이 책의 저자이신 이향훈 작가님을 모시고 올여름 휴가 어떻게 하면 꼭 바다나 계곡만이 아니더라도 시원하고 즐겁게 온 가족이 이렇게 보낼 수 있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 이향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향훈입니다. 네네. 동네 형님이에요? 오래 알고 지낸 거죠? 네. 동네 형님이신데, 이번에 등단을 하셨습니다. 네. 책 처음 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간략히 자기소개 좀 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네. 도봉구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고요. 도봉동에서. 그렇죠. 네네. 소피아 호텔 사거리에 있는 현대 자동차에서 차를 판매하고 있는 이양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그렇죠. 그냥 프로 작가가 쓰신 게 아니라 평범한 영업사원이 낸 평범하지 않은 책. 다 읽었습니다, 제가. 네. 참고 좀 하는 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로도 활동하셨었고, 그죠? 네. 네. 평소에 이제 글을 쓰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책으로 좀 단행본으로 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계기가 뭘까요? 네. 계기라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네. 여기 서문에 그런 내용을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놨는데, 예. 그 직장 생활을 제가 한 곳에서 한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차 파는 일을. 네. 그러면서 틈틈이 써놨던 글들이 이제 한 편, 두 편 이렇게 쌓여가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사장돼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글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지식이 자식 같기도 하고, 예. 좀 의미 있는,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것들이라, 그냥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그냥 없어지게 하지 말고 좀 모아서 한번 이렇게 단행본으로 한번 묶어보면 어떨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하필 올 여름을 앞두고 섹시한 제목으로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름을 겨냥해서 한 건 전혀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간에 쓰신 글들을 또 이렇게 블로그라든가 오마이뉴스 이런 데 올리셨던 글들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컴퓨터에 하드디스크에 그냥 저장해 둔 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좀 모아봤고요. 네네.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갖고 또 모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쭉 훑어보다가 요거 괜찮겠다 싶으면 그냥 하나씩 뽑아갖고 넣고 빼고 아무 기준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출판사에 이렇게 책을 내보겠다 이렇게 먼저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는 이거를 이렇게 할 게 아니었고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자비로 출판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싸게. 아, 예. 그리고 뭐 출판사에 처음부터 제 글을 보고 뭐 출판을 같이 해보자 뭐 이렇게 의뢰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내가 출판사를 찾아서 내 돈을 내고 아, 예. 뭐 주위 분들한테 이렇게 한 권씩 나눠드릴 정도만 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예. 의외로 그렇게 하는 출판사들이 꽤 있어요.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그냥 뭐 괜찮겠다 싶은데 찾아서 연락을 했었고 예, 예. 뭐 이렇게 그 출판사 사장님 얼굴도 한번 못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순전히 이메일만 왔다 갔다. 아, 왔다. 돈만 보내주고. 예, 예.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저는 책만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도 2년 전에 한번 책을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내봤는데. 네, 읽어본 적 있습니다. 네, 딱 한 꼭지. 네, 요게. 내만복이죠, 내만복. 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는 책을 내봤었는데, 그래도 2세까지 찍었어요. 예. 네, 훌륭하십니다. 네네. 저에 비해서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 아니, 그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단행본이 아니고, 그렇죠. 뭐 꼽사리 껴가지고, 네네네. 한 거, 뭐, 근데 그건 이제 뭐, 출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인정합니다. 네. 예. 이 작가님은 명실상부한, 그쵸, 단행본을 출간하신 그렇죠, 작가로 그렇죠. 등단을 하신 거죠. 예. 뭐, 책까지 낸 건 또 그래. 근데, 지난 주말인가요? 방학동에 있는 나무야 카페에서, 감히 또 출판 기념회까지 가지셨어요? 네. 어떻게 출판 기념회까지 다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네. 아니,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그렇죠. 예. 우리 동네 주민이시면. 네. 예. 동네 후배이신 우리 이명승 후배님께서, 네. 뭐, 책도 냈고 그랬는데, 뭐 출판 기념회 한번 하는 거 어떠냐. 그래서, 네. 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돈도 없는데, 그랬더니, 책을 한 30권만 갖고 와라. 네. 그럼 그 30권을 가지고 알아서 조직을 해갖고 출판 기념을 해주겠다. 그래서 30권을 이제 모아보려고 했는데, 예. 출판사에서 저한테 줬던 책이 한 150권 정도 됐었거든요. 그럼 총 인쇄한 부수는 한 500권? 아, 300부. 300부? 예. 150권 정도가 됐는데, 그걸 이제 다 나눠주고 없었어요, 책이. 저한테도 우편으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 권씩 예. 보내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 책이 없는데 그랬더니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네. 저자니까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냐. 정가는 10,000원이지만 예. 뭐 한 6,000원이면 살 수 있지 않냐. 네네. 6,000원을 내고 사라 30권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에 전화를 해갖고 사정이 이렇게 돼서 책을 좀 사야 되겠다 그랬더니 네. 그 출판 사장님께서 네. 이 정도 책을 내놓고 무슨 출판 기념회까지 한다는 걸 굉장히 놀라워하시면서 흔쾌히 그러니까. 30권 보내주겠다. 그러셨군요. 30권 받아서 싼 값에? 예, 아니 그 공짜로. 그냥? 예. 그러셨군요. 어차피 안 팔릴 거니까. 30권 보내줘서 그거 갖고 한 겁니다. 아니죠. 제가 그 SNS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터넷 주문이 몇 건 있을 겁니다. 뭐 주위에 그렇죠. 좀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출판 기념회도 독특해요. 뭐, 출판 기념회는 뭐 정치인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누구나 또 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셨고. 그렇죠. 누구나 책 예. 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부담 없이. 예. 아는 분들, 지인분들하고 이제 온 가족이 나와가지고, 그죠? 예. 예. 자녀분들이 공연까지 하고, 그죠? 예. 기타 공연에 하모니카 공연까지 하는 그런 아주 성대한 출판 기념회까지 하셨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책 얘기하기 전에, 네.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 출판 기념회는 네. 정말 좋았습니다. 저자 사인회도 하시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평생 가야 그것을 한번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성황리에 네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네. 거기에 오셨던 분들은 정말 저의 출판을 축하해주기 위한 목적 외에는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을 갖고 오신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직접 가서 취재 현장에 가 있었죠. 예. 거기에 이제 다 큰 아이들도 거기에 흔쾌히 동참을 해가지고 예. 아버지가 책 낸 걸 축하를 해주고 네네.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 이 책 저도 이제 어제 오늘 해서 쭉 금방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어렵지는 어렵다고 하면 어렵나? 아닙니다. 앞부분 그렇죠. 예. 이렇게 빨리 볼 수 있었고
책이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죠? 예. 1부가 답사기행이고 예. 2부가 글쓰기. 예. 그렇죠. 1부 답사기행이 이제 주로 전국에 있는 그죠? 우리 조상들의 삶이 숨쉬고 있는 곳을 찾아 다니면서 가족들하고 특히 그죠? 다니시면서 다녀온 이야기를 이렇게 쭉 쓰셨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어찌 바다와 계곡만을 피자지를 하랴. 이렇게 뽑으신 것처럼 여름 휴가 피서록 답사 여행이 좋은 이유. 일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예. 책 읽어보신 거 맞아요, 근데? 다 읽었어요. 예. 제대로 읽어보시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 방금 이렇게 전국에 있는 답사지를 뭐 다 이렇게 돌아다닌 걸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예.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가까운 지역, 도봉구 인근. 초안산부터 해서. 예,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곳 위주. 왜냐면 저도 여기 사니까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다녀왔던 데를 중심으로 해서 한 거거든요. 예. 그럼 그 외에 그것만 느끼는 좀 뭐 하니까, 뭐 좀 특별했던 곳들도 이제 좀 몇 군데 넣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우리 도봉구 인근에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안산 그렇고 파주도 그러셨고, 보면, 뭐 온능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인진각 쪽 원능 온능이라고요. 여기 바로 넘어가는 장흥 가는 길에 의정부 장흥. 예전에 이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나기 전에는 다 그 길로 다녔었잖아요. 뭐 파주 이런 데 가려면 그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뭐 그것도 그렇고 한글 고비라든가 비봉, 소령원 이런 데는 장흥에 있는 거거든요, 또. 이런 것도 그렇고 흥선대원군 묘도 일반인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마석에 가는 길에 있어요. 가까워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고. 제가 좀 띄엄띄엄 읽었나?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전국이 박물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너무 꽂혀서 그런가 봐. 그다음에 제주도, 원주, 지리산 그런 데도 좀 이렇게 나와 있길래. 경순왕릉 같은 경우에 여기는 연천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방 한계선의 선상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갈 때 지금은 아마 안 그럴 건데 예전에는 이렇게 신분증도 이렇게 되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막 이런 곳이에요. 근데 지금 아마 군사지역. 지금 안 그럴 거예요.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 저기를 해서 그렇지만 이게 우리 도봉구에서 그다지 먼 곳이 아니에요. 또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큰맘 먹고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족들과 오며 가며 가서 들러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저게 뭐지 해서 그냥 들러도 크게 붐비지 않고 뭐 입장료 뭐 그렇게 비싸게 내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것들 위주로 그게 중심이구나. 엮어본 겁니다. 잘못 읽었네 책을 제가 기록이죠. 책을 사서 읽으시는 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셔서 좀 읽어주시고요. 하시다고 했는데 제가 읽었을 때는 평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단한 그 역사적 식견이라 그럴까? 역사학자에 준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방대하고 깊은 내용을 또 일일이 알 수 있으셨는지 이것도 궁금했어요. 평범하지 않게 느껴졌어. 그거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다른 책들을 참고하고 뭐 이러는 거죠. 답사여행을 할 때 이제 요령이 좀 있어요. 요령. 그거를 이제 개인이 그 방대한 지식을 다 안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지금은 그 답사 여행하는 것이 이제 보편화되고 특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 많이 권장하고 돈을 내고 막 그 회원으로 가입해서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붐처럼 최근 몇 년 사이 일기도 했었죠. 이제 일석삼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에 따라서 답사 여행 해설서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제가 주로 참고한 것들은 문화유적 답사회 유홍준 교수님 책. 유홍준 교수도 그 회 한 일원이죠. 답사회에서 펴낸 그 13권짜리 시리즈물이 있어요. 각
도별로 뭐 경주 같은 경우에는 뭐 경주편이 따로 나와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편이 따로 나와 있듯이 자세하게 내용이 굉장히 네.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책의 도움을 받는 거죠. 이제 어디를 만약에 가겠다 마음을 먹고 있으면 가기 전에 미리 한번 그렇죠. 읽어보라는 거죠. 그냥 네. 가지 말고 그 부분이 이제 챕터별로 이렇게 다 단락별로 다 돼 있으니까 네네. 그 부분만 찾아서 그 부분 몇 페이지 안 되거든요. 예. 그 부분만 찾아서 이제 읽어보고 그러고 가서 이렇게 보면 또 다르죠. 예. 그리고 거기서 주는 안내문 같은 것도 이제 읽어보면 더 자세하게 거기 나와 있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네. 거기서 끝나면 이제 남는 게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나면 갔다 와서 네. 관련 자료를 한 번 더 찾아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아. 그래야지 그것이 온전하게 자기 것이 되죠. 네. 그 왜 공부할 때도 우리 이상호 기자 공부 잘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예습 복습이 필요한 거지. 예습 아. 복습이 예습 복습 중에서 복습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갔다 와서 복습 삼아서 그런 관련 자료를 한 번 더 보면 내 눈으로 이미 다 보고 발로 밟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네네.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또 돼요. 아 이거 좀 끝내줍니다 이거 정말. 네. 네. 아, 그러면 이 책도 그럼 이 작가님께서 그렇게 이제 복습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남겨뒀던 것들을 그렇죠. 엑기스만 쫙쫙 뽑은 예, 거구나. 예. 예. 바로 아, 그거예요. 예. 아, 그럼 요 이제 어떻게 책이 구성되는지 완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유 교수님의 13권짜리 책이 꼭 아니더라도 이 작가님의 책을, 그죠? 한 권 읽고, 그죠? 가보면 올여름. 그래 주시면 휴가를 가정, 영광이죠. 예, 네. 예,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아, 뭐 여러 곳을 담아 주셨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작가님 본인이 여기가 가장 애착이 가고 기억에 남더라. 이런 곳이 있었을까요? 있을까요? 그럼요.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추천하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오직 한 군데. 예. 예. 경북 영주에 있는 예. 부석사. 아, 부석사. 예. 예. 부석사 챕터에서 이 제목이 등장한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예. 부석사는 약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찰인데 예. 예. 그 안에는 애틋한 로맨스도 담겨 있고 예. 예. 또 나라를 걱정한 호국 정신도 담겨 있고 절이 그러니까 산 중턱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예. 예.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조형 예술 감각 멋 예. 예. 이런 것들을 한눈에 정말 볼 수 있는 곳이 부석사예요. 한국하고 동아시아의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한국의 미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예. 예. 그 삼국의 미적 감각을 비교하는 그런 책인데 예. 그건 2부에서 또 네, 쓰셨죠. 거기도 예.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한국의 미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부석사입니다. 그리고 부석사의 안양루의 2층에 누각이 들어가는 무량수전 바로 앞에 있는 누각이 무량수전 쪽에서 보면 1층이고 네. 올라가면서 보면 2층인 누각이 안양루예요. 네. 그 안양 불교용어로 안양은 천국을 뜻하거든요. 안양. 우리 안양. 저기 시흥 쪽에 옆에 있는 안양이 도시 이름 있잖아요. 안양. 네. 그 이름 안양이 똑같네요. 네. 그 안양이 천국을 뜻하는데 불교에서 네. 그 안양루 누각에 앉아서 바라보는 풍광은 네. 그거는 정말 감탄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이 소백산맥 전체가 마치 부석사를 위한 앞마당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앞마당이 아니고 앞마당 앞마당. 네, 앞마당인 것처럼 조경을 그렇게 해놓은 거죠. 한 품에 다 들어와요. 소백산맥 전체가 안양루에 앉아서 보면 네. 그 광경은 정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 절묘한 위치에 이제 절을 1500년 전에 지은 거네요. 그렇죠. 그 절을 짓는 사람들이 네.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지은 겁니다. 대단하죠. 네. 소백산맥을 앞마당 한 품에다 한 품에 들어오게끔. 다 예. 들어오게끔. 예. 야. 올라가면서도 네. 올라가면서 이제 절을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근데 이 부석사는 올라가면서 절을 한눈에 다 볼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길을 막 이렇게 막 꺾어놨어요. 이렇게. 네. 그게 일부러 이렇게 계산해서 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절의 풍광이 달라지게끔 일부러 그렇게 계산해서 지어놓은 거죠. 축대니 뭐 계단이 뭐 이런 것들을. 근데 거기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그 부석사에 있는 무량수전은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평가하는
세 개의 건물 중에 하나의 무량수전이 거기 목조 건축물이 하나. 네, 목조 건물.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가장 오래됐다고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 오래된 게 예산 수덕사 대웅전하고 안동 동정사 극락전하고 이 부석사 무량수전 이 세 개가 서로 이제 가장 오래됐을 것이라 추정을 하는 건데 이게 왜 정확하게 가장 이 건물이 제일 오래됐다라고 얘기를 못 하냐면 한옥은 약 200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고쳐야 돼요. 이렇게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거 한옥은 또 짜맞춤이기 때문에 이걸 해치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썩은 목재의 썩은 부분만 드러내고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다시 짜맞춰서 그 건물을 그대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200년 정도 만에 한 번씩 해야 된대요. 한옥은. 그럼 중간중간 계속 그런 개축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목조 건물이라서. 무량수전을 언제 지었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래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추측의 근거가 뭐냐면 무량수전을 개축하면서 고치면서 상량문처럼 처음에 만들 때 상량문처럼 이렇게 고친 그 기록을 또 기둥 안에다가 홈을 파서 집어넣거든요. 그랬구나. 그 기록이 발견된 거예요. 이걸 언제 고쳤다. 그래서 그 고친 연도부터 약 200년 앞에 한옥 이 무량수전이 지어졌을 것이라 추측을 하는 거죠. 다른 건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처음 지어졌던 때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500년 전이면 신라 시대. 그렇죠. 의상. 왜 우리 해골물 마시는 원효 대사하고 같이 당나라로 유학 갔을 때 의상. 그 의상이 와서 지은 겁니다. 그게 부석사. 여러분은 지금 마을 미디어 도봉엔에서 만드는 도봉의 발전을 기대하는 마을 뉴스, 도발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자, 2부 얘기를 하기 전에 1부에서 또 제가 좀 입장료, 관련료, 주차비까지 꼼꼼하게 다 적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것은 또 비싸다, 어느 것은 좀 적합하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거기 뭐 특별한 문제의식이 있으셨던 거예요?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그래서 나는 2-3천 원 막 이렇게 나오길래 아니죠. 그게 이제 개인당 그런 거니까 4인 가족 한 식구가 만약에 간다. 그러면 주차비는 한 대 값을 내지만 입장료는 개인별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도 그런 주장을 펴놓긴 했지만 꼭 절이 옆에 있으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절이 옆에 있으면 입장료가 확 올라갑니다. 그 절이 없으면 입장료가 몇백 원 수준이에요. 이거 좀 인정하기가 좀 어렵죠. 그게 누구를 위해서 들어가는지 뻔히 아니까. 사찰을 끼고 있는 곳이 좀 더 비싸요. 대부분이에요. 사찰이 없는 곳은 이제 사지라고 하죠. 사지. 절터를 한자로 사지라고 그러잖아요. 터만 남아 있는 거. 가문사지 이렇게 하는 그 지라는 말이 터란 뜻이니까 절터. 그 절터에 가면 이렇게 탑이 하나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건물 지만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건물 터만. 뭐 그런 데는 굉장히 싸요. 공짜거나. 그런데 그런 것도 뭐 옆에 조그맣게 암자 하나 있다. 그러면 또 입장료 받습니다. 또 비싸게. 이런 건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적정한 선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입장료가 결정이 되면 내는 사람도 기분 좋게 되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받고 뭐 서로 좋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도봉산하고 북한산도 예전에는 받았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없어졌죠, 그죠? 국립공원 이렇게 되면서 입장을 폐지되면서 그거와 관련해서도 여기 보면은 글이 있죠. 애국선열에 대한 올바른 대우 절실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북한산이에요. 아카데미 하우스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올라가는 길에 보면 오른쪽에 그 당시에는 지금 안 받지만 그 당시에는 입장료를 받았었어요. 거기에 누구의 묘가 있냐면
저도 다 외우지는 못했네. 보긴 했는데. 네, 거기 누구의 묘가 있냐면 지금은 이제 둘레길로 이렇게 다 해갖고 뭐 다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는 네. 곳인데 네. 지금 그때는 그렇지 않았죠. 거기가 왜 우리나라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아주 이렇게 막 추켜 세우는 네.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약 600억 원 정도의 사재를 털어서 육형제가 만주로 기억난다. 네. 집단 이민을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던 네네. 이회영 일가 육형제 얘기인데 네네. 그 육형제가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네.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분이 다섯째 이시영 선생이에요. 네네. 초대 우리 부통령 지내셨던 분인데 네네. 그분의 묘가 거기 있어요. 네. 근데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독립운동 하셨던 그 항일 독립투사들의 무명 독립투사들의 묘가 거기 같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건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참배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배려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 얼마 한 500m밖에 안 가요. 그 입장료 내는 곳에서. 네네. 거기 참배하러 왔다고 해도 그 당시에 국립공원 그 관리사무소 돈 받는 매표소 직원이 무조건 돈을 내라 이거예요. 네. 왜 내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내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국립공원 일단 들어가니까 돈을 내라는 거예요. 네. 아니 좋아, 뭐 규정이 그렇다면 뭐 네. 내야죠. 그런데 네. 그 안에 보면 네. 식당이 또 있어요. 또 식당. 네, 기억난다. 네. 식당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러면 또 그냥 공짜예요. 네. 네. 아니 이게 맞는 얘기냐고 그러니까요. 이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지금은 뭐 다 없어졌으니까 입장료가. 네.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선열의 그 묘를 찾는 것이 한 끼 밥값보다 그렇죠 못하던 네. 네, 그런 때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책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부 말씀을 드렸고요. 답사 여행을 다녀오신 그 곳들을 소개하는 얘기를 나눴고요. 2부 제목이 글쓰기여서 저는 이 작가님이 뭐 글쓰기 팁, 글을 잘 쓰는 방법 이런 거 알려주시는 건지 알았더니 물론 이제 그런 내용도 잠깐 있습니다만은 글을 쉽게 써라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 한국의 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이제 삶 주변 살아오신 이야기들 이런 것들 이제 담고 있더라고요. 맞죠? 예. 네. 그래서 아까 한국의 미 잠깐 얘기했었는데 부속사 말씀하시면서 그럼 우리나라와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우리 문화 조상들이 만든 문화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까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진 않지만 네. 그런 것들이 의문이 들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유홍준 교수가 뭐 평소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미술과 문화재에 눈을 뜰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을 때면 네. 좋은 미술품을 좋은 선생과 함께 감상하며 그 선생의 눈을 빌려 내 눈을 여는 길이라고 대답하곤 했답니다. 네. 이거에 비추어 보면 네. 뭐 내가 스스로 막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한국의 미래를 찾는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 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뭐 어렵고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 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 한국의 미를 해설해 놓은 책을 한 권 찾아보면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최순호 선생이라고 네. 그 유명한 분이 계세요. 네. 무량수전 배훌림 기둥의 서사라는 책을 쓰셨는데 예. 그게 이제 한국의 미에 관한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한중일의 그 미적 감각이 약간 다른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크고 네.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소나 말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네. 여기 산이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들 동원해갖고 산을 하나 뚝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산을 그냥 옮겨. 그렇죠. 네. 그 중국에 가면은 뭐든지 다 거대하잖아요. 네. 정말. 만리장성도 그렇고 예. 규모부터가 일단 웅장하죠.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그런 반면에 일본의 문화 같은 것들은 뭐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이게 무슨 산이라고 그러고 시냇물 졸졸 흐르게 만들어 놓고 이거 강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 조그만 안에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의미 부여를 하고 아기자기한 면이 있지.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인간의 손길이 닿아서 그것을 재가공했다고 봐야 어쨌든 되나? 그렇죠. 예.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들을 그들은 보질 못해요. 사람의 손이 닿아서 정리를 해놔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아주 싫어하죠. 사람의 손길이 닿는 걸 아주 싫어해요. 있는 그대로. 그렇죠. 네. 그 담양에 있는 소세원을 가보면 네. 뭐 이게 뭐 우리나라 제1의 정원이라고 하는데 네. 뭐 이게 뭐야 그냥 정자 하나 있고 말아요. 네. 물 흐르는 옆에다 정자 하나 세워놓고 담도 그냥 중국이나 일본 같으면 꽁꽁 틀어막게끔 담을 이렇게 해놨을 텐데 네네. 뭐 문도 없는 담 그냥 이거 담이라고 이렇게 하나 있는 둥 많은 네, 둥. 벽돌 이렇게 네. 하나 조금 쌓아놓고 그걸 담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이 또 기가 막히게 또 조형적으로 어울리거든요. 네. 있는 듯 없는 듯 자연과 어우러지는 자연에 거슬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싫어한 거죠. 우리 선조들은 또 싫어했고 네. 미적 감각이 틀린 거예요. 네. 이제 여담으로 이거하고 뭐 관련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중일이 여성의 미적 감각을 보는 것도 다 틀려요. 그 이제 여성의 아름다움? 예.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네. 조선족으로서 네. 그 중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서 유학도 와서 공부하고 일본에서 살고 있는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쓰신 책을 보니까 네네. 그분 이제 3개국을 다 이제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예. 중국은 여성을 이렇게 아름다움을 평가할 때 가장 보는 게 발이래요, 발. 발? 그 얘기는 어디서 좀 들은 것 같다. 네, 예. 발. 발. 그러니까 전족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네. 전족은 또 작은 신발 되게 작게 예, 이렇게 여성의 뭐, 신발을. 예. 전적으로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뭐 기능적인 면도 있겠지만 네. 일단 발의 아름다움을 중국 사람들은 높게 친 거죠.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굴을 보는 거고 일본 사람들은 어디를 보냐면 가슴을 본대요. 가슴. 여성들의 가슴을.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꾸 뭐 여성들의 가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제가 보기엔 사실은 그게 일본 문화가 들어온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미적 감각을 볼 때 가슴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요즘에는 부쩍 그거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술도 하고 가슴 뭐 성형 이러는데, 수술도 많이 예. 하시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뭐 다 좋은데 네. 미적인 걸 추구하는 거가 뭐 여성들의 뭐 본능일 수 있으니까 네. 다 좋은데 이것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강조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 어떤 연유가 숨어 있습니까? 그 일본 문화가 들어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방송 베끼는 걸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이제 베껴 오면서 특히 예능 프로그램 이런데. 그냥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 방송에서 여성들의 가슴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 안에는 예. 그 방송을 들여오는 사람들은 뭐 그냥 들여왔겠지만 그 안에는 한중일 삼국의 미적 감각의 차이가 또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렇죠. 예, 이런 건 좀 곤란하다.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예. 체득이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이게 그냥. 이제 예. 일본식 아름다움의 기준.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언어, 우리나라 말과 글이 그런 식으로 막 헝클어지고 파괴되고 이러는 경향이 짙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명실상부한 도봉구 대표 방송 도봉엔 도발뉴스까지 이렇게 직접 출연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의 그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출판 기념회 때도 우리 집 그녀. 우리 집 그녀. 네. 제가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그렇죠. 외우진 못한 거죠. 네. 네. 출판 기념회 때 이제 저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저한테 축하하실 거는 없어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또 이 닭살 꽃중년 부부의 애틋한 사랑을 폭로하셨잖아요. 예. 그 원인을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평소 뭐 여기서 형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형수님이 이제 형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 알았더니 물론 그러긴 하지만은 출판 기념회 때 하신 말씀은 이 작가님의 립 서비스에 넘어갔다.
막 이런 이제 실토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치킨살을 발라준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예, 아침마다 이제 술 주신 다음날 북어국을 끓여주신다거나. 아니. 이 늦은 나이에까지. 예. 아니. 예. 우리 이상호 기자는 아직 혼자 몸이시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네. 자기 와이프가 이렇게 20년 넘게 산 와이프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살 발라줘! 뭐, 그리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 발라주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결혼 안 했더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뭐 살살 좋은 얘기로 하고, 뭐, 당신 이뻐,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해야 상대방도 기분 좋아서 뭐 안 하던 짓도 하는 거고, 이러는 거고, 그런 것이지, 뭐, 그 자연스러운 얘기 한 거고, 그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다가, 그날도 밝혔지만, 요즘 그 집 고치는 문제로 좀 냉랭한 게 좀 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 살고 계신? 네. 고치면서 좀 티격태격 해가지고 집사람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 그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냉랭한 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출판 기념회가 있었던 거네. 그 나오기도 싫어하는 억지로 이제 나온 데다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좋은 얘기가 안 나온 거죠. 그런데 속에 있는 얘기긴 하지만 그게 이제 좀 더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날 것 그대로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죠. 네네네. 뭐 그렇지만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변함없는 두 분의 또 이 닭살 꽃중년 부부의 애틋한 사랑을 다시 한번 출판 기념회 때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외국 여행도 그쵸 20년 만에 캄보디아 보내주셨고 동서분하고 형수님하고 그쵸. 그것도 최근 일이죠. 그렇죠. 얼마 전에. 그래서 그럼 다녀오셨는데 왜 다시 냉랭이셨지? 그리고 아니 또 집 고친 게 더 최근 일이에요. 그건 얼마 전에. 그건 최근. 바로 얼마 전에. 네. 그리고 이제 2부 글쓰기에서 이 교육에 대한 남다른 또 신념 이런 걸 좀 읽을 수 있었어요. 네. 교육. 물론 이제 두 아이를 키우시는 아버지이기도 하시고 또 학부모의 뭐 회장도 맡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교육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두 분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내셨죠? 네. 대안학교라고 하면 대안학교인 거고. 대안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넓게 보면 대안학교가 맞고요. 네. 좀 좁게 보면 특성화학교 정도라고 저는 할 수 있겠죠. 네. 완전한 의미의 대안학교라고는 좀 보기 좀 어렵고. 그럼 우리 공교육에 대해서는 대단한 불신을 좀 가지고 계신 편인가요, 그러면? 대단한 불신이라고는 그렇고, 제가 보냈던 그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 우리 이상호 기자는 공부를 잘하셨기 때문에 아니요 저도 고등학교 때 맞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잘하셨기 때문에 뭐 잘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생활이 그다지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아주 싫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쭉 줄을 세워서 성적에 의해서 줄을 세워서 그렇죠. 점수 다 까고 점수에 의해서 사람이 평가되고 뭐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생각했죠.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가 그 아이의 일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그 화려한 시기이고 꽃피는 청춘인데 그런 별 의미 없는 점수에 의해서 평가되고 교실에 갇혀 있어야 되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웠었죠. 그래서 뭐 굳이 애가 원한다면 아이들이 원한다면 굳이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아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위에 그렇게 보내신 선배님이 계세요.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저거 괜찮겠다 싶었고 우리 아이들도 그 집 형들 누나들이 다니는 걸 보고 자기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겁니다. 뭐 특별한 신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첫째 사나가 졸업했죠. 졸업해서 지금 대학 있고 둘째가 세찬이 그러니까 고등학생. 2학년. 그래서 뭐 지금 와서 대안교육을 시키신 것이 뭐 조금이라도 좀 후회가 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교육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좀 많이 참여해야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예. 그 얘기도 좀 덧붙여 주시죠. 그 얘기 뭐 별거 없습니다. 네. 이제 그 학부모들이 내 아이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지대하게 크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이상훈 기자도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학교에 보내보시면 네. 아빠들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네. 엄마들 오라고 하는데 엄마들 와서 하는 일이 청소하라는 거예요. 청소나 급식. 네. 네. 아니 청소를 왜 엄마들이 가서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해야지 아니면 학생들이 하든가. 네. 사실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예산이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아이들한테 뭐 자기가 지낸 교실은 자기가 청소하는 게 맞겠다라는 뭐 교육적으로 그게 맞다라는 뭐 이유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 청소 학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네. 1학년들은 또 시키면 안 하고 어설프게 하고 하니까 예. 엄마들 와서 하라고 하는데 엄마들이 또 자발적으로 또 가서 잘합니다. 네.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근데 그거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 자식이 찍혀서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두려운 거죠. 혹시라도 밉보일까봐. 예. 네, 내 아이가. 그런 것이 이제 속마음에 있겠죠. 네네. 그렇지 않으면 청소하러 오라 그러면 아니 그걸 왜 학부모한테 시키냐고 뭐 따지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도 팔로 이렇게 낮에는 부지런히 다니셔야 되고 그런데 학부모 회장도 하시고 또 학교가 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 그죠? 예. 안산에 있고 뭐 아니에요. 어디였죠? 강화했죠? 강화. 예. 예. 근데도 학부모 회장님까지 이렇게 맡으시고 예. 직장인이신데 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뭐 할 거 없어요. 아 그러세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뭐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고 말았어요. 좋은 책 한 권. 예. 어찌 바다와 계곡만을 피서지랴 하랴. 좋은 책 한 권을 라라니까 피서지랴 하랴. 좀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예. 요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하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 혹시 못하신 말씀? 없습니다. 네. 휴가 가셨어요? 아니요. 아직? 네. 그럼 올여름엔 어디 계획하고 계세요? 답사 계획이겠죠 또? 물론 그렇죠. 네네. 그런데 가족분들하고. 저희는 휴가를 한 10년 넘게 휴가를 딴 데를 안 가고 네. 어머니한테 가요. 여름 휴가는? 예. 네. 여름 휴가도 뭐든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네. 83인가 이렇게 되셔갖고 또 많으시네요, 연세가. 가벼운 치매까지 있으셔서 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뵙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가고 네. 어머니 계신 곳이? 전남 무안입니다. 무안. 네. 부안이 아니고 무안. 무안. 목포 옆에. 되게 먼데? 멀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가려면 기름값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집 그녀가 네. 한 번도 그 불평을 하지 않고 맞아. 책에 그런 내용까지 잘 쓰셨다. 따라와주고 집에 가서도 재밌게 잘 놀고 있다고 오고 뭐 빨리 가자는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잘 따라주니까 너무 고맙죠. 예. 예. 저희는 휴가 계획이 따로 없습니다. 거기 가서 놀다가 그 근처에 무안이 전라남도인데 예. 전라남도가 섬을 제외하고 예. 전라남도 전체를 끝에서 끝으로 가는 게 2시간이면 다 가능해요. 전라남도가요? 예. 그러니까 남도 서쪽 끝에서 동쪽까지도 2시간이면 가능하고 네네.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2시간이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전라남도에 가볼 수 있는 문화 유적지가 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계신 곳에서 네. 명부는 어머니하고 같이 보낸다고 가가지고 네네. 아침 일찍에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아침밥 먹고 떠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밌게 놀다가 저녁 때 오면 돼요. 네. 그러면 잠자리 다 해결되지. 집에 오면 맛있는 거 다 해주지. 또 뭐 착한 아들이라고 또 칭찬도 받지. 네. 아이가 뭐 좋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또 우리 집 그녀께서 그렇게 이제 또 그분께는 이제 시댁 식구들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오죽하면 20년 만에 해외여행 가는데 저 형수님 그죠? 네. 이 작가님의 형수님 시댁 식구하고 같이 갈 정도로 그죠? 네. 네. 거기는 막 참 훌륭하신 분. 자매지간 같이 친해요. 둘이. 복 받으신 우리 예. 작가님.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 자, 괜찮습니까? 네네. 그리고 녹음돼서 편집해서 나오는 목소리는 더 좋아요. 아, 예. 네네네. 출연료도 드립니다. 예. 네. 뭐 얼마? 책 드릴 거예요. 저도 책 읽었으니까. 예. 어찌 바다와 계곡만을 피조지라 하랴. 예.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올여름 휴가 계획, 예. 지금 휴가철인데, 뭐, 계곡이다, 뭐, 바다다, 이렇게 해서, 뭐,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고, 거기서 바가지 요금 쓰고, 인상 찌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나름 휴가이겠습니다만, 어찌 바다와 계곡만을 피서지라 하랴, 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특히, 이 작가님이 가장 추천하신 부석사 무령수전을 비롯해서, 많은, 문화유적지로 온 가족이 함께 답사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지 추천해 드리면서 도봉엔 도발뉴스 제6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상호, 연출의 장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